두 번째 사건 키워드는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킁킁남은 왜? 그러니까 아파트에 홀로 사는 여성이 있었어요, 집에. 근데 웬 남성이 몰래 쑥 들어와서는 세탁하려는 옷들을 막 뒤지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한 그런 사건인데 여성이 집에 있는데도 쑥 들어왔어요.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으로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의 얼굴이 쑥 들어옵니다. 나가나 싶었지만 완전히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벽에 기대진 침대 매트리스 뒤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방에서 나온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달아납니다. 여성은 퇴근 후 환기를 하며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웬일이에요. 남자가 세탁실 앞에서 이러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제 옷을 막 껴안고. 그러니까 냄새 맡고 저 피해 여성분의 그 소리를 들어보면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퇴근하고 와서 집 정리하고 있는데 저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사실은 뭐 이렇게 주거 침입 예. 아니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예. 이렇게 집까지 침입하지 않고 예. 그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야간에 창문에 얼굴을 들이밀어서 누가 있나라고 봤는데 이게 과연 주거 침입 기수냐 미수냐 주거 침입이냐 얼굴만 들이밀었는데 이렇게 해서 논란이 크게 됐던 사건이 있었고요. 예.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주거 침입 다만 얼굴만 들이밀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주거 침입죄의 기수다 유죄로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대놓고 막 들어와서 슬쩍 들어오잖아요. 네.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홈카메라에 저렇게 네. 녹화가 됐으니까 정확하게 또 이 상황을 알 수 있지. 만약에 또 진술만 있었다 그러면 또 뭐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자, 이 여성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겠죠. 그래서 경찰이 이때 숙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시청자분들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신 변호사님이 설명을 네, 해주실까요? 맞습니다.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임시 숙소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주거지 내에서 범죄 발생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임시 숙소를 좀 제공하는데요. 이 숙박업소를 미리 선정한 후에 범죄 피해 발생 시에 이 숙소를 제공하고 이 기간이 1일에서 5일 정도, 뭐 기간은 좀 짧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숙박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신청을 해야지만 예. 되는 건데 사실 신청을 안 하더라도 모르니까 신청을 안 할 텐데 안내를 다 해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따져볼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 남성이 같은 아파트, 네. 같은 층, 이웃집 남자였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사실 그 가해자의 그런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몰랐거든요. 예. 애초에는 몰랐는데 지금 이 피해 여성이 임시 숙소에서 지내고 있다가 예.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 먹이를 주러 이제 집에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집에 다시 잠깐 갔군요. 예, 그때 잠시 방문을 했을 때 이 남성을 또 우연히 또 마주치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이웃이었구나. 예, 이런 부분을 알게 돼서 더 소스라치게 놀랐고 그래서 오히려 피해 여성이 지금 이사를 가야 되나 이렇게까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의문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저 남성은 구속이 안 됐던 것인가? 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하긴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사건에서 사실은 이 집 안에서 예. 가장 안락하고 쉼이 있어야 되는 집 안에서 일어난 정말 낯선 사람의 갑자기 들이닥친 이런 중대한 범죄 사안에서 그리고 심지어 야간이었습니다. 예. 이 사안에서 9시 정도였어요. 네, 이 사안에서 이 여성이 놀라서 이렇게 뭐 집안에 마침 다행히 저렇게 홈캠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런 영상이 생생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을 보고 당연히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예. 이 법원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이 현장 목소리 이 여성이 얼마큼 놀랐을지 아니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었는지를 전혀 감을 잡지 않게 됩니다. 그냥 그 서류상으로 보기에 주거에 침입을 했으나 뭐 물건 가져간 것도 없고 빈손으로 달아났다? 그 정도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네. 그리고 주거 침입 이 절도도 미수네라고 하니까 법원에서는 그냥 의례적으로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법원의 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좀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 모를 추가 범죄를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구속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구속의 사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주의적으로 이제 범죄 혐의의 중대성, 그다음에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이 세 가지를 크게 볼 수가 있고 보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그런 2차적인 공격 행위, 뭐 이런 행동들을 이제 보충적으로 보게 되는데 예. 말씀드린 아까 주도적인 그 세 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영장을 기각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어쨌든 제명 자체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였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제명만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뭐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뭔가 더 큰 중대한 가해 행위를 행하는 그런 제명이었다면 구속을 고려할 수 있었겠지만 단순히 이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라고만 보게 되면 범죄 혐의가 중대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요소를 고려를 했을 때 가해자가 지금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갈 우려가 없고 그리고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다고 하니 그럼 이거는 구속을 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결과를 냈는데 근데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한정해서 보게 되면 이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이런 특수한 상황인 걸 고려를 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그런 2차 가해 행위 이런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이제 구속의 필요성을 고려를 했어야 되고 아니면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석방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뭔가 이제 뭐 전자 발찌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보충적인 요소까지 있는 상태에서 석방을 했어야만 이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추가 위해를 좀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피해자만 집을 옮겨야 되나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이웃 남성이라는 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왜 알려주지 않았냐라는 거잖아요. 경찰은 알려주면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예. 경찰은 가해자라 할지라도 신상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안 됩니까?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 예. 뭐 정확한 신상 정보, 주소라든지 예. 뭐 그 사람의 이름 뭐 이런 걸 제공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 이 상황에서는 워낙에 긴급하게 또 이 여성이 또 임시 숙소에서 지낼 정도로 공포감이 심했다면은 이웃이니 조심해야 된다. 정확한 걸 알려줄 수는 없지만 이웃이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을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 이 법을 너무 형식적으로만 적용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가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뭐 피해자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뭐 있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도 있긴 하지만 더 촘촘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것도 법원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런 아쉬움 때문에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